상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식사조차도 놀라움의 향연으로 변하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한국에서는 사이드 디시가 하나나 두 개가 아니라 2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청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곳은 미래적인 도시가 고대 궁전 옆에서 빛나는 땅이며 일상생활 속에는 대부분의 외부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전통이 숨겨져 있어요. 한국 문화의 이러한 숨겨진 보석들을 탐험하면서 여러분은 곧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거예요. 한국 식당에 들어서면 단순한 식사로 가장한 의식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주문하기 전에 당신의 테이블은 조용히 다채로운 작은 접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반찬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이드 디시가 아니에요. 각각의 반찬은 오랜 유교 가치에 의해 형성된 소중히 간직된 전통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이 반찬을 만지는 순서조차도 생각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매운 김치에서 발효된 해산물까지 이 접시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존경, 지위, 그리고 공동체의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외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음식들이 한때 한국 엘리트의 특권이었고 고대 왕실 요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옛날의 규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리필하는 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테이블에서의 주의력과 위계 질서에 대한 조용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김장, 대다수의 관광객에게 숨겨진 전통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 가족과 마을이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고 겨울을 위한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의 계약이자 문화적 유대입니다. 사실 유네스코는 김장을 한국의 문화 정체성의 필수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몇몇 여행자들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브로셔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비밀을 가진 일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무 시간이 끝나면 사무실 불이 꺼지는 것만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많은 이들에게 진짜 비즈니스는 어둠이 내린 후 시작됩니다. 이 전통은 회식이라고 불리며 단순한 음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위계 질서, 충성심, 그리고 무언의 규칙이 살아나는 부드러운 전장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식당에서 동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와 끝없는 소주병들로 가득한 테이블에 모입니다. 하지만 음식과 음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번 따르는 잔과 건배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후배들은 선배에게 완벽한 예의로 음료를 따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미세한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대가로 선배들은 조언, 보호 또는 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대 없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존경과 의무, 즐거움과 압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외부인들은 음료를 거부하는 것이 때때로 그룹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리고 승진은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문화에 연기나는 구석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은 점점 더 이 조용한 계약에 저항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술 대신 차, 커피 또는 팀 빌딩 여행으로 현대적인 회식 옵션을 조심스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 세계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프로스티드 글라스 창문과 잔의 소음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대변조차도 예상치 못한 문화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서양에서는 대변은 그저 금기일 뿐 정중한 대화에서 제외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겸손한 상징이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농촌 마을에서 대변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생존의 기초였습니다. 거름이 없으면 작물은 실패하고
작물이 없으면 가족은 굶주리게 됩니다. 옛 한국인들에게 대변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대변을 부와 비옥함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보았기에 오늘날에도 대변에 대한 꿈은 다가오는 행운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사업에 도전하거나 복권을 사기 전에 이러한 꿈을 조용히 희망합니다. 정현수 박사는 대변은 비옥함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를 약속하는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깊습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대변 부적이 가득합니다. 대변 모양의 작은 점토 인형이 종종 집 근처에 묻혀 나쁜 운을 쫓고 번영을 초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통 결혼 의식에서도 대변의 상징이 숨어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와 비옥함을 조용히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서울로 빠르게 넘어가면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장난기 있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공원과 골목에서 당신은 쾌활한 대변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고 인사동 지역에는 이제 유명한 대변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이 모양의 컵에 라떼가 제공되고 디저트는 당신이 짐작할 수 있겠죠. 관광객들은 종종 웃지만 이는 단순한 유머 이상의 것입니다. 한국은 어려움을 매력으로 불편함을 축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행운, 웃음, 그리고 정체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될 것처럼 이러한 장난스럽고도 깊은 의미를 가진 삶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가장 사적이고 놀라운 관습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거리들은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르며 놀랍도록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개 숙임과 침묵 뒤에는 고대에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회적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 숙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고개 숙임의 깊이, 속도, 각도는 즉각적으로 나이, 지위 또는 심지어 무언의 긴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고개 숙임은 친구를 맞이할 수 있지만 어른이나 상사 앞에서는 깊고 안정된 고개 숙임이 필요하며 이는 종종 말없이 수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거의 90%는 고개 숙임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경의 기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 가장 특이한 점은 무언의 사과입니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와 붐비는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단순히 계속 나아갑니다. 이는 무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에서 매번 사과하는 것은 끝없는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군중을 움직이게 하고 현지인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이해합니다. 더욱 깊은 곳에서 한국 사회는 정과 눈치라는 두 가지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됩니다. 정은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일관된 친절의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정서적 유대입니다. 항상 추가 과일을 넣어주는 노인 상점 주인이나 묻지 않고 당신의 집 앞에서 눈을 쓸어주는 이웃이 그 예입니다. 반면 눈치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레이더입니다. 이는 방의 분위기를 읽고 말하지 않는 필요를 감지하며 말없이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눈치를 가진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미묘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국 전역의 관계, 결혼, 비즈니스 거래 및 일상생활을 형성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만 보게 되겠지만 이를 인식하면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비밀은 당신을 더욱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넘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할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한국에서 오락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긴 근무 시간과 무언의 사회 규칙으로 유명한 사회에서 필수적인 압력 해소 장치입니다. 노래방은 주말이나 파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주한 시장 뒤편, 조용한 골목, 심지어 편의점에 붙어 있는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룹을 위한 대형 라운지이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동전 노래방입니다. 작은 방음 부스에서 1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혼자 노래를 부르고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마음껏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스는 조용히 성소가 되었고 특히 매일의 기대에 짓눌린 사무직 근무자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문화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PC방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카페와 혼동하지 마세요. 이 24시간 운영되는 공간은 종종 젊은 남성, 사무직 근무자, 심지어 나이 많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오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가죽 의자, 고성능 PC, 저렴하지만 만족스러운 간식들이 있어 한국 생활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낯선 사람들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나 PUBG와 같은 게임에서 전투를 벌이며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PC방에서 형성된 유대가 사무실 친구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노래방과 PC방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숨막히는 형식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탈출구입니다. 감정이 숨겨지고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이러한 사적인 공간은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반항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될 것처럼 한국은 전통, 휴식, 그리고 공동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우러지는 더 많은 놀라운 성소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공중 목욕탕, 즉 찜질방은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흥미로운 층을 드러내며 한국 생활에 대한 매혹적인 여정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목욕 장소 이상의 찜질방은 활동으로 북적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휴식 의식을 즐기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주한 휴양지 안에서 손님들은 편안한 미네랄 온천, 상쾌한 얼음풀, 향기로운 증기실, 그리고 옥, 소금, 점토 또는 수추로 꾸며진 독특한 테마의 사우나를 오갑니다. 목욕 구역은 전통적으로 성별 분리가 유지되지만 활기찬 공동 구역은 가족과 친구들이 편안하게 놀거나 전통 보드게임을 즐기거나 구운 계란과 단호박 음료와 같은 안락한 간식을 맛보도록 초대합니다. 하룻밤 방문객들은 전통적으로 난방된 온돌 바닥에서 자는 따뜻함을 경험하며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편안함입니다. 흥미롭게도 찜질방에서는 세신이라 불리는 활력을 주는 바디 스크럽도 제공되며 이는 숙련된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피부와 정신을 모두 회복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곳이 24시간 운영되므로 여행자,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한국의 독특한 공동체 가치를 체현하며 고독한 서양의 목욕 습관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잊지 못할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편리함은 사치가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과 같은 앱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중 하나를 통해 한국인들은 원하는 거의 모든 것, 음식, 전자기기, 약품, 심지어 가구까지도 몇 시간 내에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냉장고나 소파가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일입니다. 몇몇 방문객들은 이러한 빠른 속도가 고객 서비스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생존입니다. 개발된 세계에서 가장 긴 근무 시간을 가진 사회에서 빠르고 24시간 배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피곤한 근무자들은 늦은 밤 음식 주문에 의존하며 바쁜 가족들은 다음날 장을 의지하고 젊은 커플들은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 전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배달기사가 좁은 골목을 누비며 비가 오나 말거나 불가능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음식과 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약국, 세탁소, 빵집, 심지어 재단사도 이러한 초고속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농담 삼아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편리함 뒤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배달기사는 종종 한국 경제의 조용한 엔진이라고 불리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위험과 빡빡한 일정 속에서 밤새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서비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정 이후에 식사를 하거나 냉장고를 당일 배송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또 다른 화요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형성하는지, 문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의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세요. 한국에서 미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통화입니다. 학교 복도에서부터 기업 이사회까지 외모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기회를 형성합니다. 완벽한 얼굴은 문을 열고 일자리를 확보하며 심지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 나라에서 잘 보이는 압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국의 미의 기준은 좋은 유전자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매일 수분 공급, 미백, 자외선 차단에 집중하는 7단계에서 10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을 고수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설화수와 같은 브랜드는 한국을 글로벌 스킨케어 강국으로 만들었고 제품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전체 철학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피부 뒤에는 외부인이 잘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 대비 미용 시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이는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직 근무자, 주부,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조용히 클리닉을 방문하여 쌍꺼풀 수술, 턱선 성형, 피부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미용 수술은 허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투자로 여겨지며 경력과 결혼 전망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남성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성 미용 산업은 K-POP 아이돌의 세련된 이미지에 의해 재정의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남성들이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엄격한 스킨케어 루틴을 유지하며 심지어 미용 시술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K-입 뷰티는 그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약 60%의 여성과 30% 이상의 남성이 외모 기준에 갇혀 있다고 보고합니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기대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깊이 엮여 있는지, 연애 관계에서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이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당신의 실제 나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무기이자 문화적 나침반이며 때로는 조용한 압박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세계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 한 살로 간주되며 생일의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새해 첫날에 함께한 살을 더합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 즉 한국 나이는 세대를 거쳐 관계, 위계 질서, 그리고 삶의 선택을 조용히 형성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20살이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19살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축하가 아닙니다. 이는 성인의 공식적인 입회를 의미하며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기대를 열어줍니다. 나이는 여기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강력합니다. 모든 소개와 사회적 만남은 종종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아는 것이 즉시 누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누가 권위를 지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 사무실, 심지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압박은 대부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30살인 사람은 한국에서는 종종 32살로 여겨집니다. 이 2살의 차이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사회적 무게입니다. 결혼, 경력 성공, 경제적 안정과 같은
이정표가 조용하지만 엄격하게 나이에 연결되는 사회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이 세계의 나머지보다 더 빠른 시계와 경쟁하고 있다고 조용히 느낍니다. 젊은 세대와 최근의 개혁, 즉 2024년 법정 문서에 대한 국제나이의 공식 채택이 이 시스템을 완화하고 있지만 진실은 한국 나이가 여전히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의식에서부터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대화 방식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한국에서 시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이가 유일한 숨겨진 규칙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이 우상과 같은 간단한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겸손한 우산은 비로부터의 보호 이상으로 뜨거운 태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외선에 대해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에 한국인들은 이미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어수단으로 우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행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건강, 장수, 그리고 전통미에 대한 한국의 경외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이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름, 검은 반점, 심지어 피부암을 피하는 것은 진지한 추구입니다. 현대 우산은 종종 자외선 차단 코팅과 온도 저감 섬유를 특징으로 하여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귀족 여성들은 단순한 태양 보호뿐만 아니라 지위와 세련됨의 상징으로 우산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은 여전히 미묘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관리, 우아함, 그리고 자기 존중을 반영합니다. 23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액세서리로 UV 우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맑은 해변, 분주한 거리 또는 산길에서 당신은 한국인들이 조용히 그들의 휴대용 그늘 아래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태양 우산 아래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 간의 지속적인 연결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한국의 가장 위대한 현대 성취 중 하나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놀라게 할 공공교통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단순히 드문 일이 아니라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흥미로운 한국 문화의 측면은 환대, 존엄, 공정성이라는 깊이 있는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는 서비스가 진정성과 탁월함으로 제공되며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팁을 표준 서비스의 부족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겸손과 존중의 이상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서비스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여를 반영하는 공정한 임금을 받으며 2024년에는 최저 시급이 약 10,000원, 즉 약 7,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가격 모델은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 단순함, 투명성을 촉진하여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국제 방문객들은 이 문화를 신선하고 간단하게 느낍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3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의 70% 이상이 한국의 명확한 팁 없는 가격 모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비스 직원을 숙련된 전문가로 보는 한국은 기업과 고객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을 원하시나요? 한국인이 왜 숫자 내를 피하는지 알아보세요. 단순한 미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숫자 내는 단순히 불운의 숫자가 아니라 무거운 문화적 금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4라고 발음되는 이 숫자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하게 들립니다. 이 음성적 우연은 대대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면 네 번째 층이 없거나 F로 대체되어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아파트 건물,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에서도 이 숫자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층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낮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구매자들이 이를 기피합니다. 이는 사라져가는 미신이 아닙니다. 한국연구원에서 실시한 포괄적인 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집 주소, 사업 이름, 심지어 결혼 날짜와 같은 중요한 인생 선택에서 숫자 4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에서 숫자와 영적 두려움이 얽혀 있었던 데서 비롯됩니다. 한국에서 이 숫자가 불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조용히 하늘선, 시장, 개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에게는 사라진 층 버튼을 찾는 것이 숨겨진 게임이 되어 언어와 상징이 한국의 생활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평범한 버스와 지하철을 세계적 경위로 바꾸었는지 알아보세요. 기대해 주세요.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만날 경이로움 중 하나는 매끄러운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기차와 버스를 넘어서 이는 국가의 규율, 혁신,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서울만 해도 700개 이상의 지하철역이 도시를 엮어주며 매일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기차는 출퇴근 시간에 2분에서 5분마다 정확하게 도착하며 놓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속도나 규모만이 아닙니다. 배려가 담긴 세심한 터치로 전체 네트워크가 현지인과 외국 방문객 모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 카카오 메트로와 같은 직관적인 앱, 그리고 다양한 티머니 카드 덕분에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 간의 이동이 수월해지며 현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도를 넘어 전설적인 KTX 고속열차는 한국 반도를 시속 300km로 질주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긴 여정을 단 2.5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버스와 택시는 시골 마을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가장 외진 곳도 놀랍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자율 셔틀과 AI 기반 교통 시스템을 조용히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만 언급되는 혁신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인 시간 엄수, 조화, 그리고 집단 존중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대중교통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포용적이며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지품을 방치하게 두고 돌아올 때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외국 방문객들이 당황할 수 있는 장면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갑, 휴대폰, 심지어 노트북까지 바쁜 카페, 공원 또는 지하철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는 드뭅니다. 이는 단순히 1000만 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덕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동체에 뿌리를 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 덕분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유산은 겸손과 성실을 가르칩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현대 보안 기술이 결합되어 시민들 간의 조용한 약속을 형성합니다. 남의 것을 존중하라.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카메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양심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붐비는 시장이나 번화한 쇼핑 지역에서도 현지인들은 개인 물건으로 자리를 자유롭게 예약하며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행자들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을 느끼지만 며칠 후에는 많은 이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 신뢰는 소지품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 비즈니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얽혀 있습니다. 공공절도가 흔한 문제로 여겨지는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의 고급 감시 시스템과 긴밀한 사회적 가치, 법적 억제는 안전에 드문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비를 풀었다고 생각할 때 집,
사원, 그리고 찻집의 내부가 청결과 예절에 대한 놀라운 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에서 집, 사원 또는 일부 전통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간단한 행위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의식입니다. 이 관습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실내 공간이 신성한 곳, 일상적인 걱정과 외부 세계를 뒤로하는 장소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전통 한국 가옥인 한옥은 온돌이라는 독특한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사람들이 자주 바닥에 앉고 먹고 자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신발을 들여오는 것은 공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정 내에서 추구하는 조화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손님에게 슬리퍼를 제공하는데 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환대의 제스처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왕실과 서민의 집에서도 이 관습이 유지되었습니다. 바닥은 가족 생활, 명상, 그리고 이야기의 공간이었으며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라의 집과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용성을 넘어서 이 관습은 한국의 더 넓은 가치인 사람들 간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겸손을 구현합니다. 경험이 많은 여행자에게는 이 작지만 의미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방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절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한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느끼는 깊은 자부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것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 익숙한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당신의 나라보다 더 좋아하나요? 어떤 이에게는 다소 직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깊은 국가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진정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한국의 효율적인 지하철, 활기찬 길거리 음식 또는 시원한 계절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한국이 방문객의 눈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합니다. 이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기술, 교육, 그리고 대중문화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이는 고층 빌딩과 스마트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복의 지속적인 아름다움, 김치에 대한 공동체의 유대, 그리고 한국의 정신을 반영하는 전통 타악기 음악인 사물놀이의 심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겸손한 과거를 목격한 노인들조차도 이 자부심을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나누며 외국인들이 쌀 한 그릇이나 분주한 시장 뒤에 숨겨진 존엄성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적 습관의 핵심은 자랑이 아니라 연결과 인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외국 방문객을 깊이 존중하며 그들의 고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당신은 한국의 회복력, 환대, 그리고 희망에 기반한 더 깊은 교류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작별 인사 방식이 다음에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작별 인사는 섬세한 터치를 지닙니다. 누군가 곧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할 때 이는 초대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단순히 따뜻하고 공손한 작별의 방식입니다. 이 부드러운 표현은 하루에 수없이 사용되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화를 유지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사회적 조화와 체면을 중요시했던 한국의 유교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작별 인사는 미래 계획을 약속하지 않고도 이별의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거의 90%가 이 표현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만남을 계획할 의도가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많은 첫 방문객들에게 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말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의미하는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작별 인사는 물리적 계획보다는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연결을 위한 문을 열어두되 압박감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마지막 작별의 어색함을 피하고 다음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편안함으로 대체합니다. 이 작은 의미 있는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은 여행자에게 한국의 더 깊은 문화적 패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속이 필요할 수 없이 관계가 점진적으로 육성되는 곳. 이는 친절로 가득한 작별 인사로 양측 모두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에서 하이킹은 단순한 야외 운동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엮인 소중한 사회적 전통입니다. 한국의 70% 이상이 산으로 덮여 있는 이곳에서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정기적으로 하이킹을 즐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 또는 하이킹 클럽 간의 그룹. 하이킹은 흔한 광경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외출은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하이커들은 물뿐만 아니라 김치, 떡, 그리고 사랑받는 전통 술인 막걸리를 가득 담은 배낭을 지고 다닙니다. 하이킹 중간에 또는 경치 좋은 정상에서 이러한 간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되어 오르막을 즐거운 잔치로 변모시킵니다. 한국에서의 하이킹은 고유한 예절을 지닙니다.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관례이며 산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오래된 무속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하이커들이 소원을 비는 돌탑과 숨겨진 신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체적 도전, 나눔의 음식, 그리고 영적 연결의 조화는 단순한 하이킹을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바꿉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매 걸음이 기회의 순간이 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웃음, 이야기, 그리고 지속적인 유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많은 야외의 놀라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특별한 땅을 탐험해 봅시다. 한국에서 가족의 유대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습니다. 제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 한국인들은 조상을 기리며 가족의 식탁에서 그들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유교 철학에 깊이 뿌리를 둔 제사는 추석, 설날, 그리고 조상의 기일과 같은 주요 명절에 행해지며 한국에서 가장 신성한 전통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제사상에는 상징적인 제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각종 고기, 신선한 과일, 전통 과자, 막걸리 등이 정성껏 차려져 있다. 각 요리는 번영, 장수, 그리고 감사의 요소를 나타내며 가족은 깊이 절하며 조상들이 함께해 주기를 초대하고 조용히 축복과 인도를 요청합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다리입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헌신의 행위로 여겨지며 각 재료는 이전 세대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는 어려운 시기에 위안의 원천이 되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가족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관습은 한국의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고층 빌딩이 마을의 집들을 대체하였습니다. 많은 도시 가족들은 여전히 제사를 위해 충실히 모이며 가족의 유산이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한국인들은 조용히 이 오래된 관습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사랑, 존경, 그리고 소속감의 선물로 전해줍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올라타면 당신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침묵이 흐릅니다. 기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속에서 큰 전화 통화 소리, 공개적인 논쟁, 그리고 거의 목소리 높인 대화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를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버스나 기차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거나 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 관습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조용함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며 한국의 깊이 있는 조화와 비대립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일본이 엄격한 예절로 자주 언급되지만 한국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유사한 효과를 달성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집단의 평화를 방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음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청소년들조차 이러한 규범을 의심 없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용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편안함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가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숙함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외국 방문객들에게는 이는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음이 일반적인 장소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넌 불빛과 분비는 거리의 현대적인 나라에서 공공공간의 고요함은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는 한국의 공동체에 대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헌신을 상기시켜줍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봄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